다음은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죠. 그 향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본경선에 지금 후보자 최종 3인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자, 천강정 후보, 김가람 후보, 이종배 후보 이렇게 되고요. 이종배 후보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뿐이 아니시고 동명이인이신데 지금 서울시 의원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실장님 각 후보 좀 잘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특별히 잘 알지는 못하고요. 네. 이종배 후보는 지금 현역 지금 서울시의원이고요. 네, 김가람 후보는 제시중앙회장 출신이고 네. 지금 청년 대변인을 맡고 있죠. 네, 네, 네. 지난번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네, 출마를 맞습니다. 해서 낙선을 한 바가 있고요. 천강정 후보는 지난번에도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네. 컷오프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 전당대회만 열리면 계속 나오는 출마하는 후보입니다. 나 출마. 청남정 후보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치과 의사시라고.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분들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여의도에서 그 언론인들하고 저녁을 먹고 네. 그 나오면서 김가람 후보를 봤어요. 그래요? 예, 네. 여의도에서 김가람 후보를 봤는데 김가람 후보가 저녁을 먹고 한 잔을 한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네. 기분이 좀 나이스한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다. 네, 어제 네. 후보 등록을 마쳤는 네, 네. 거잖아요. 네. 마치고 컷오프도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청년 대변인 하는데 청년 부대변인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나오면서 내가 축하한다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오늘 또 점심에 네. 유력 현역 의원 그 윤핵관 중에 한 분을 제가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뭐 이름은 꼭 밝히라면 밝힐 수도 있는데 네. 했는데 이분이 이 현역 의원인 저한테 네. 김가람 후보 어쩌냐고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이요? 네, 네. 그래서 김가람 후보 내가 알긴 안다. 호남 사람이고 네. 제시회장 네, 출신이고 네, 그런 거 네, 아니냐고 그랬더니 김가람 후보가 괜찮지 않냐고 네. 이렇게 마치 본인이 노력을 해서 낙점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그럼 결국은 김기현 대표 측과 네. 윤핵관 그다음에 용산의 의중은 네. 김가람으로 정리돼 있구나 이런 그렇게 느낌을 느끼셨군요.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이 왜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한 이번에. 명도 네. 그 출마를 안 하게 됐느냐? 네. 그게 이제 그 이영호 의원이 네. 최근에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4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을 내야 돼요. 예. 출마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가성비가 없다. 가성비가 없다고요? 예, 왜냐하면 최고위원 회의가 굉장히 무력화돼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의사결정은 최고위원 회의인데 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언론에 의하면 5인회라고 있다. 5인회. 네. 당에 5인회가 있는데 그 5인회에서 거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4천만 원씩 내고 최고위원 하면 뭐하냐. 당의 5인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당대표하고 네. 매일 오전 8시에 그 전략회의랍니다. 네. 근데 아마 그 전략회의 멤버를 5인하고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네. 5인회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략회의 멤버는 당대표 사무총장, 이철규 사무총장, 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네. 그다음에 배현진 조직부총장, 네. 그다음에 박수영 아마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하면 5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흔히 친분이 많다고 알려주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들을 뜻하는 그러니까 그 전략회의를 5인회라고 말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또 다른 그 당내 네. 핵심 윤핵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장제원 의원, 네. 뭐 윤한홍 의원 네. 뭐 등 이런 분들이 또 포함된 윤재욱 원내대표 네. 등이 포함되는 또 다른 5인회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뭐 굳이 최고위원 하면 뭐 하겠느냐. 네. 그 얘기는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일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지금 이 지도부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네. 뭐 이런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지도부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 굳이 보궐선거까지 하면서
최고위원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4천만 원 쓰고 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어차피 총선 지도부 총선 시즌 가면 물갈이가 될 텐데. 총선시 지도부가 아니면 네. 공천 보장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굳이 최고위원에 나갈 이유가 없는 그런 걸 이제 이용호 의원께서 설명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지금 집권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원외 인사들로 상당히 그 경량급으로 치러지는 네. 기현상인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야당은 단일 체제로 가는 게 맞더라도 네. 여당의 경우는 집단지도 체제로 가서 네. 네. 당의 여러 정치 세력의 의견이 네. 그 의사결정에 좀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중요한 그 수단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을 몇몇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네. 만에 하나 이게 그 집단지도 체제로 선출이 됐다면 당 대표에 출마했던 분들이 전부 최고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그 다음에 네. 천하람 위원장, 네. 그 다음에 황교안 전 네. 대표, 그죠. 그리고 다 뭐 최고위원이시죠? 중간에 출마를 포기했던 나경원 전 의원, 네. 뭐 이런 분들이 전원 최고위원으로 있다면 네. 당내 의사결정에 상당한 무게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그 이합 집산돼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당론 결정 과정에 네. 참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단일 체제로 당 대표 최고위원이 분리선거되면서 네. 이른바 당정 일체만 강조되고 다양성이 사라지는 그래서 당이 활력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가 아주 재밌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김철근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네,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까 김철근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김가람 후보가 유력하다는 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와 있죠. 저희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김가람 후보의 최고위원 유력 보도를 보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랑 청년 최고위원을 경쟁을 했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지도부로 최고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모 최고위원한테 굉장히 이제 투덜댔다라는 저희가 전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죠. 네. 청년 최고위원이 김가람 그 최고위원 후보가 네. 그 거의 낙점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아니 청년 최고위원으로 경쟁을 했는데 네. 떨어진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낙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네. 지금 3, 40대의 그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당 내에서 네. 어찌 보면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네. 20, 30대에 대한 어떤 그 독점적 지위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게 자기는 그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예. 20, 30대에 대한 독점적인 게 있다고요? 독점적 지위를 자기가 좀 뭔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당내에서 뭐 그렇게 예.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김가람 그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 그게 분할되지 않겠어요? 당내에서? 충분히 그렇죠. 예, 뭐, 그러면 네. 이른바 정치적 지분이라 그럴까, 정치적 역할이라 그럴까 이런 게 다시 김가람 그 후보하고 네. 경쟁 관계에 돌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독점적 지위에 있다가 경쟁 관계로 또 변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기분이 안 좋겠죠.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네. 그 다른 최고위원들이 워낙 비정상적이어서 네. 나름 정상적으로 보이는 최고위원한테 좀 투덜투덜거리고 화를 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나름 정상적으로 보이는 최고위원이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선출직이 4명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한 분은 하겠습니다. 사퇴하고 한 분은 저 1년 정지 받고 네. 한 분은 지금 또 그
곧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네. 분이기 때문에 남는 게 한 분밖에 남는 없죠. 한 사람이 누군지 그분이 제일 정상적이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되게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네. 그래요? 네. 네. 방송도 열심히 나오시고. 예. 네, 여튼 글쎄요. 근데 뭐 김가람 후보, 장해찬 최고위원 뭐 훌륭하지만 본인들이 당내에서 2030을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 굉장히 미지수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준석 대표라는 아주 좋은 그거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쳐내고 지금 다른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아니 말 잘 듣는 이준석을 원하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소신과 본인의 그 정치적 역량이나 실력으로 갖고 하지 누구 말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말 잘 듣는 사람 원하는데 말 잘 듣는 이준석이 어딨냐고요. 아 그럼 이준석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네. 김가람 후보 최고위원 유력한 네. 이 얘기를 저한테도 한 그 윤핵관 중에 핵심 의원한테 네, 현역 의원인 네, 거죠.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신 예. 거죠. 예. 장해찬 최고위원이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 그랬더니 네. 장해찬이가 왜? 장해찬이가 왜 기분 나빠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래 저래 기분 나쁠 겁니다. 기분 네. 나빠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봐서 세 사람이 이제 컷오프를 통과해서 네. 그 이제 경선을 하겠죠. 네. 하겠는데 좀 싱거운 경선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는 이미 김가람 후보가 낙점이 됐고 네. 경선은 하겠지만 김가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거 하나 온갖 처음부터 단수 후보를 하겠느니 뭐 네. 현역 의원 누구를 뭐 밀어준다. 정리해서 뭐 네, 내보내느니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네. 결국 현역 의원은 아무도 설득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네. 원외에 그 김가람 후보를 설득을 해서 내보낸 네, 네.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김가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